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로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이 관심입니다. 특히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 전라북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주에는 관련 토론회가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이었는데 오늘 위원장 모시고 특별 대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대로 지난주에 이어서 전주에 다시 오셨습니다. 도민들도 크게 반길 것 같은데요. 도민 인사 겸 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도민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경제와 생업이 어려운데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이 되고 또 국민연금관리공단 농생명을 중심으로 혁신도시도 본격화돼서 전라북도가 그래도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생기가 아주 많이 돌고 있다. 올 때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 전북 도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관심을 써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특성이 국정 목표 중에 골고루 잘 사는 지역이 균형 발전해야 한다라는 걸 목표로 선택한 최초의 정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챙길 수 없기 때문에 개별 사업, 개별 프로젝트는 각 부처 장관들이 하도록 하고 주요한 의제,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복융합 과제들을 대통령 아젠다로 처리를 보통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아젠다가 크게 4개가 있는데 하나가 일자리고요. 그래서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있고요. 이제 세 번째가 4차 산업 미래 대비를 위해서 4차 산업위원회가 있고요. 마지막이 국가균형발전이 매우 소중하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둬서 저희들 위원이 정부 부처의 14개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 있는 균형발전, 지역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또 심의하고 또 대통령께 자문 제안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장께서 상당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지역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지난주 전주에 오셨던 것은 국가비전회의. 아마 지난해 제주도 회의에서 2번째라는 의미에서 아마 2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지역별로 전북에서 열렸다는 게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52개 학회, 대한민국 인문사회, 정치, 경제, 사회, 행정, 정책, 법 할 것 없이 학회 거의가 모여서 저희들 집행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 해서 문화도시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우리가 균형발전을 또 하나의 주제로 택하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도 하고 또 상당히 잘하기도 하는 전라북도에서 하자. 그렇게 해서 전주로 선정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골고루 잘 사는 나라. 아마 그 균형발전이라는 의미를 한마디로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혁신적 포용국가와 균형발전이라는 어떤 주제였지 않습니까? 그럼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어떤 생각, 아무래도 그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의견은 어떤 것입니까? 포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국민과 국토의 결속과 연대인데요. 함께 잘 살자는 뜻이지요. 수도권만 잘 살고 서울만 잘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지역이 함께 다 잘 나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포용국가가 아주 균형발전의 중요한 주제고요. 두 번째는 지역이 잘 나가려고 하면 사실은 지역의 혁신 역량이 중요합니다. 지역이 힘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 지역의 힘을 키워주자 하는 게 혁신의 뜻이 있어서 혁신적 포용국가. 그게 또 혁신과 포용이 우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아주 중대한 두 기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쉬운 이야기인데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그 대표적인 게 아마 그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이게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예타를 면제하는 사업을 지난달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1월 29일 날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과 연관시켜 보면 쉽게 의미가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통곡의 벽이라는 표현을 하셨던데 통곡의 벽이라는 건 넘을 수 없는 장벽 이런 의미로 아마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런 걸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비 타당성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재정을 배분하는 원칙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그래서 예비 타당성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씀을 올리면은 경제성을 보는 거죠.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나오느냐,
수익이 잘 나오면은 정부가 예산을 주겠다는 말이고 수익이 안 나오면 계속 줘야 되느니 이게 예산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뭐 한데 물 붓기식 아니냐. 이래서 예산을 이제 안 주겠다는 의미지요. 그 보통 이 예비 타당성 제도를 가지고 하는데 예비 타당성이 높게 나오려면 사람이 많은 곳이 당연히 수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월 신용카드액 사용액을 보면요. 80%가 서울에서 발생합니다. 저축액은 65%가 발생하고요. 국토의 11.8%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또 돈이 많이 도는 곳에서는 무엇을 해도 장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면 수도권은 나오는 거고 사람이 비어있고 힘든 지역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예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의 벽이라는 게 울고 울고 울어도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그게 너무 태산처럼 높으니 불균형은 심해가고 사람은 지방을 떠나고 심지어는 우리 228개 시군구 중에서 90개가량이 문을 닫는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 형편인데 이렇게 해서야 나라를 제대로 이게 우리가 지키고 나라의 꼴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 예비 타당성 제도를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예타 면제를 이번에 하자 이런 취지보다는 예비 타당성 제도를 손봐야 되는데 너무 시급하니 지금 환자들이 아파서 지금 신음소리가 곳곳에 고용위기다 산업위기다 이러니 일단 선제적 공격을 좀 하자. 그래서 예비 타당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을 면제해서 국가균형 프로젝트로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전국에 실시해서 24조 1천억 규모로 각 시도당 한두 개 정도 꼭 필요한 사업을 해서 했고요.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의 수건인 새만금 국제공항하고 또 미래형 상용차 자동차 산업, 우리 군산 자동차가 어려우니 또 상용차는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산업으로 하자 해서 두 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실은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발표되고 난 뒤에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환영한다. 그렇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이미 99년도에 그 김제공항이 있었는데 그 절차가 이미 마무리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그 미래형 상용차 기반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군산이 고용과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 틀 안에서 논의해야지 이것을 예타 면제 사업 이쪽으로 포함시켜서 하는 거는 전라북도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물론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요구를 받으셨을 텐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통 규모나 개수 또 액수를 가지고 평가하는 건 맞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예, 또 심지어는 착공식만 하고 안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사실 상존하고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예비 타당성 제도는 다시 또 논의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취지 자체를 개선해서 2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균형 발전을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기획재정부와 함께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예비 타당성 면제라는 표현이 있지 않도록 타당성 조사를 하되 새로운 방식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해가기 때문에 상용차 하나로 뭐 끝났다, 새만금으로 끝났다 이건 아니고요. 저는 상용차 산업을 시작으로 해서 군산의 자동차가 제조업의 재부흥 또 대형 뉴딜 정책으로 이어지는 이런 교들이라고 또 보고요. 또 하나는 새만금 국제공항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공항이 생기면 이제 같이 항만이 생기는 것이고요. 공항과 항만이 생기면 그것이 전국 각지로 또 심지어는 뭐 우리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신의주를 거쳐 베이징으로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육로와 철도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의 가장 기관이 되는 인프라가 공항의 이름으로 시작되고 확실하게 갖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김제공항이나 또 새만금이나 입지 부분은 저는 어디에 계획을 했든 지금 상황에서 또 100년의 대계를 보고 가장 최적의 입지가 어딘가를 다시 해서 거기다 하면 저는 얼마든지 계획은 또 수정되고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전라북도에서는 2차, 3차를 기대할 수 있다는 또 다른 희망을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 이제 예타 면제 사업을 비판하는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 우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게 좀 예산 낭비성 아니냐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비판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예산이 낭비다는 건데 물론 예산은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꼭 필요한데. 근데 아까 사회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많은 데는 돈을 쓰는 게 효율적이고 사람이 없는 데는 돈을 안 쓰는 게 비효율적이면 아주 그걸 심하게 말하면 능력이 없거나 힘없는 사람은 죽으라는 거하고 논리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약자도 보호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포용사회, 그게 포용이고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이 먼저인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의 낭비라고 보지 않고요. 사람이 적게 살든 또 비교적 소득이 적든
그런 곳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줘야지. 그런 곳은 도로 안 닦아주고 사람 많은 데는 도로 닦아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사람이 많은데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또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그러나 균형적으로 함께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것을 최소한의 조건을 우리가 하는 거지 최대를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이제 또 하나는 총선 앞두고 선물 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잘 있을 때 하나씩 주는 게 선물이고요. 이거는 선물이 아니고 이거는 아픈 환자한테 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의사의 처방전이죠. 그렇게 생각하시. 그 경우에 따라서는 항상 우리가 그 수요가 있는데 뭔 사업을 벌이는 게 좋으냐 아니면 사업을 벌여놓으면 또 다른 수요가 생기느냐 이게 선후관계를 좀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번 같은 경우는 때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하나만 좀 덧붙이면 예. 목포에서 강릉을 철도로 못 가는 나라입니다. 아니 이 좁은 나라에 소위 서울, 부산 축은 물동량이 한 70~80% 그렇게 그리고 우리 전북에 보면은 KTX도 경부 쪽보다 덜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 전북이나 전남에서 볼 때는 이거 뭐 차별도 아니고 꽃같이 사는데 그거를 평택하고 오성을 복선화해 놓으면 또 이게 가능하거든요. 예, 예. 복선화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게 예산 낭비고 비효율적 사업이냐. 그리고 세상에 이 목포에서 강릉까지 열차 타게 가게 해주자는 거. 그다음에 우리 전주에서 포항까지 좀 친구도 있고 경조사도 다니고 이런 나라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거를 무슨 비효율, 뭐 예. 비경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저는 말하는 쪽이 좀 지나치다. 아니면 좀 인간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용과 균형 발전, 골고루 잘 사는 나라라는 시각을 가지고 보면 분명히 다른 어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와 연장선에서 또 이 재정 부담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다음 정부로도 넘어가게 되면 이게 소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지적도 있더라고요. 다음 정부로 넘어가지 않고 이번 정부 안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우리 1년 예산이 500조인데 이번에 24조를 배정했는데 24조를 한 해에 다 쓰는 게 아니라 그걸 4해, 5해 논아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렇게 재정을 크게 쓴 것처럼 그 제가 아주 조금 해준 거다. 이게 너 사실은 균형발전위원회나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이게 더 해야 된다. 사실은 뭐 한 100~200조 해야죠. 5년에 걸쳐. 그래야 조금 그나마 좀 골고루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산 투자 계획도 보면은 한 2029년 네. 이렇게 따져보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예. 확실히 그런 우려도 아무튼 워낙 그동안에 혜택을 받아보지 못한 지역이라서 그 좀 많이 있는 것도 오면은 현실이긴 하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이번에는 그냥 예산 배정으로 끝날 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걸 관리해야 되겠다. 어디까지 진척 상황을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고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착공식만 3번 한 것도 있습니다. 예. 그 말이 안 돼. 또 착공만 하고 그런 곳은 또 이번도 착공만 하고 끝내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거든요. 예. 전혀 그런 일이 않도록 정부가 그렇게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정부 신뢰를 가질 수 있게 정말 지역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고요. 또 다행스러운 거는 관계부처나 또 청와대나 이런 부분들이 다 동의하는 정전에 이런 것 가지고 그게 사실 뭐 선후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좀 더 고민해봐야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흔쾌하게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정말 희망을 주는 시작이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 좀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한 가지가 과연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하고 저번 정부 보수 정권의 어떤 정책 방향하고 달라진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토건 경제 이런 어떤 SOC에 과다하게 투자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낡은 사고방식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토건으로 가면 안 되죠. 또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되고 토건으로 가지 말자는 거는 토건을 무리하게 하지 말자는 거지 네. 최소한이 토건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새만금 하면서 도로 없이 새만금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새만금에 도로 놓고 철도 놓는 거를 토건한다고 하면 그건 안 되죠. 이 지금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 SOC 시설들은 꼭 산업과 또 이동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지 있는 거를 확장하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목포하고 강릉을 연결해보자 하는 선 하나가 예를 들면 그런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춘선, 우리 춘천 이거를 우리가 이 고속도로를 우리 하는데 그게 민자도로거든요. 예. 그러니까 강원도민이 그 도로 타면서 돈을 내고 다녀요. 자기네 도청 소재지에 가는데 도민이 돈을 내고 다닌다는 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국가가 좀 해준다는데 그거를 무리한 토건이라고 하면 그리고 민자가 들어와서 해줄 수 있는데 왜 정부가 하느냐? 민간이 사업하게 하면 되지. 그걸 예산 낭비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세금 내지 말아야죠. 우리가 세금을 내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해줄 만큼 나라가 많이 해주길 원하는 게 아니라 한국 어디에 살든 최소한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쪽이 맞다고 봅니다. 결코 이게 최대한이 아니고 최소한이다. 예. 그리고 시작이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부분이 예.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앞서 위원장께서 그렇게 진단을 좀 해주셨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그리고 미래형 상차 기반 조성 사업이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어떤 연관 효과가 있는지 지역 경제예요. 특히 지금 전라북도에서 주목하는 거는 새만금 국제공항도 그렇지만 미래형 상차 산업. 이게 4차 산업 시대에도 이거는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가 제대로 고른 어떤 사업이다.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좀 더 부연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전라북도 우리 사실 군산이 이 조선하고 자동차 때문에 사실은 고용위기, 산업위기 지역이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죠. 일종의 제조업이 좀 종전의 제조업들이 경쟁력을 잃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군산을 뭐 관광으로 하자. 저는 이런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존의 제조업을 가지고 기존에 잘하는 부분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살려가지고 제조업을 재부흥하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상용차에 주목하는 거고요. 상용차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린 모빌리티라든가 뭐 이런 소위 기술적 진보를 우리가 합치면 새로운 산업을 우리가 창출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우선 투자를 하고 정부 투자가 선행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이제 민간 기업들이 들어오겠죠. 정부가 들어오지 않는데 민간부터 들어온다는 건 좀 그러니 정부가 과감하게 일종의 보증을 서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이제 저는 새로운 산업으로 이게 될 것 같고요. 또 조선 나름대로 우리가 그를 지금 경쟁력이 없지만 배 만드는 게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북극 항로도 이제 열리고 이렇고 또 배도 친환경 뭐 선박이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조선도 조선대로 또 새로운 뉴딜로 우리가 해결해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제조업 재부흥을 해야 되고 우리 산자부를 중심으로 제조업 재부흥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산단을 이제 전국 국가 산단들을 다 스마트화하겠다고 하고 원래 이제 모범적으로 2개를 이제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데 또 군산도 산단들이 다 스마트화해서 새로운 경쟁력을 갖게 해야 되고요. 새만금은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봅니다. 새만금은 50년 후에 그 50년 후로 가서 만약 지금의 새만금을 본다면 저는 굉장히 달라진 모습이 새만금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달라진 모습을 가져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태양광을 하거나 뭐 또 바다에는 또 이렇게 부유하는 태양광 시설도 있다 그러고요. 또 그것만 가능한 게 아니라 그 태양광 설비를 공급하는 산업. 태양광 산업도 또 새만금에 있을 수 있고요. 또 제가 희망을 좀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북에 앞으로 경제협력이 다 돼서 에너지를 공급해야 된다면 북한에 원전이나 화력발전소를 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안 되면서 그럼 아마 또 거기도 태양광일 테고 그럼 그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또 산업기지가 우리 새만금에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 세대에 못 봤던 새로운 산업의 전초기지가 저는 새만금에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상해까지 아마 비행시간으로 4, 50분이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척에 어마어마한 수요가 사실은 사람과 자원이 있는 곳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통신, 그다음에 공항, 항만, 철도, 도로 이 5개는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그거를 시작한다 그래서 저는 새만금의 시작이다. 그리고 정반 전라북도 도민들이 새만금 때문에 20, 30년간 소가리를 많이 하셨을 텐데 좀 어떤 땐 보면 좀 하늘이 공평하고 이제 새로운 희망을 전북에 줘서 저는 제가 감히 전북이라서가 아니라 전라북도가 한국 경제를 예인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라북도의 산업 체질, 구조 자체를 완전히 혁신할 수도 있는 계기고 대한민국 경제를 좀 바꿀 수도 있는 포인트가 여기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희망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이 이번 정부에서 처음은 아니거든요. 지난 이명박 정부 때도 30대 선도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와 비교해서는 좀 어떤 점이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 차이 나죠. 그때는 그냥 정부가 자기네 하고 싶은 거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고 아마 경상북도 쪽에 좀 많이 갔을 겁니다. 그렇죠. 네. 지역구가 아마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죠. 제가 이번에는 철저하게 이 정부가 기준을 가진 건 없습니다. 이 정부는 기준은 그겁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이거 해달라. 이렇게 소위 말해 선심성으로 이렇게 안 되니까 오랫동안 지역이 수건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 중에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하자. 왜냐하면 이걸 해결해야 지역이 간다는 거를 지역만큼 아는 곳이 없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울서 기재부가 됐든 우리 위원회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야 니네 왜 이거 하니 다른 거 해라 이러지 말자.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지역의 수요에 입각해서 했고요. 그리고 그 수요를 가지고 소위 재정부서인 기획재정부와 우리 위원회가 계속 논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게 없겠느냐. 정말 이거 해야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오래 또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진짜로 지역의 수건 사업이 된 거지요.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사업이 된 거고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다고 봐도 괜찮을 듯한데 지역에서도 그만한 노력이나 역량을 좀 발휘해달라. 그런 어떤 주문도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 보고 자꾸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제는 해달라는 게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는 지역이 해야 되는 게 남은 겁니다. 지역이 책임이 아까도 자치분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네. 분권식으로 했기 때문에 네. 그걸 이루는 거는 또 이제는 지역의 책임이고 또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 위원회가 감독해서 못하면 국민들께도 보고 드리고 이 정부가 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또 대통령께도 보고 드려서 어느 부서가 좀 늦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자질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예타 제도와 관련해서도 앞서서 계속 강조를 하셨거든요. 제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혹시 생각하는 방향이 있으신 건가요? 예, 우선 그 예비 타당성 제도는 권한이 일단 기획재정부에 있고요. 그 타당성을 조사하는 기관은 KDI 한국개발원입니다. 공공관리센터가 그걸 이제 하는데 첫 번째는 기재부하고 우리가 이제 공감하는 거는 정부 투자 사업에 500억 이상 되는 사업 중에 정부가 300억 이상 돈 내는 거는 예비 타당성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일일이 너무 작다. 그러니까 1000억으로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000억 이상 되는 사업 중에 정부 돈이 5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 그러면 정부 돈이 500억 이하로 들어가는 사업은 예비 타당성 제도를 거치지 않아도 재정을 배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야, 그거 너무 적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500억씩 5년이면 2,5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2,500억의 사업을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재량에 의해서.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 적지 않은 액수고요. 두 번째는 예비타당성 제도에 걸리는 기간이 15개월쯤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KDI에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라북도가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계획을 세워서 하면 15개월 후에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국회 가서 예산 배분하고 어쩌고 하면 한 2, 3년 걸려버리면 이미 그럼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낫겠다 그럴 바에는. 그래서 이 기간을 대폭 우리가 좀 단축하려고 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통은 교통연구원에서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에서 이래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좀 우리가 단축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의견을 모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은 경제성이 제일 높습니다. 경제성, 소위 말하면 수익성을 보는데 경제성을 보긴 보되 우리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더 높이 하자. 그래서 그걸 좀 경제성의 수준만큼 균형발전도 고려하는 그렇게 해서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그렇게 해서 올 상반기 안에 좀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좀 의견도 묻고 토론도 진행해서 올해 안으로는 좀 법 개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 안에서 생겨나는 어떤 갈등, 소모적인 갈등일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께서는 지금 전국 단위의 각 균형발전 어떤 전략들을 살펴보시고 정책들을 지금 이렇게 보실 텐데 그 기준에서 어떻습니까? 전라북도의 어떤
그 현재 좀 경제 상황이 어디나 안 좋긴 마찬가지긴 하지만 전라북도가 특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런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 동력, 미래 먹거리 산업 혹시 좀 이런 것은 전라북도가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없을까요? 아유,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저는 아까 전라북도가 한국 경제를 예인하는 날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그냥 제가 전라북도 왔기 때문에 이게 뭐 침바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그냥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도민들께. 우리 그 전라북도 혁신도시에, 전북 혁신도시에 농생명기관들이 와 있잖아요. 그렇죠. 박사만 1,500명입니다. 그 박사 1,500명을 써서 먹고 살 거를 못 만들어내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워요. 그런 인력이 지금 여기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또 농업을 시작한 데가 어디입니까? 이 한국에서 농업을 처음 한 데가 여기지 않습니까? 예. 여기. 그런 역사성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농업이 농업이 끝이는 게 아니라 식품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품 산업이 아주 세계적인 산업인데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산업이 식품 산업이거든요. 안 먹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식품의 핵심인 반려의 고장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저는 전북이 농생명과 관련된 3박자를 다 가지고 있어서 그거 잘 하고 거기다가 욕심 같아서는 정말 세계적인 식품 기업 하나를 앵커 기업으로 데려오면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데가 좀 펀드 매니징을 좀 잘해서 금융적 자산으로 좀 뒷받침하면 저는 뭐 전북이 정말 한국을 먹여 살리는 예,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들었다 보니까 정작 전라북도만이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잘 보고 계시겠죠. 예. 예. 그 연장선에서 보면 방금 언뜻 언급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거기에 좀 국민연금공단이 가 있고요. 그래서 혁신도시 시즌 2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금융중심지 지정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 주에 전주에 오신 것도 아마 그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우선 그 금융중심지 지정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좀 약간 좀 갈등 사업처럼 비춰지는 게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이미 선점한 지역에서 전라북도에서 계속 견제를 하거나 부정적인 어떤 그 여론을 만들어낸 듯한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 일단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나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분들께 일단 송구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왜냐하면 계획대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왔으면 지금 상당 부분 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야 공공기관 이전해서 건물 지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이제야 마친 셈이고요.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냐면 원래 공공기관을 이전한 목적에 맞게 그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술, 그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요. 또 기업 유치와 함께 필요한 인재를 또 우리가 길러내야 되고 그래서 취직도 시키고 또 그거 가지고 창업도 하고 그다음에 또 진짜 살만한 도시 정주 여건이 좋은 도시로 만들고 이 작업을 우리가 해나가는데 이걸 이제 법들을 개정해서 원래부터 저희들이 차분히 이걸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만 기다리시면 그런 계획에 본 궤도에 올라갈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국민연금관리공단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전라북도로 옮겨서 거기 근무하세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잘할 수 있는 걸 가진 기업, 소위 금융기업들이겠죠. 은행이 됐든 뭐 투자회사가 됐든 그런 부분들을 유치해 와서 그걸 동력으로 해서 새로운 전북의 발전의 기회를 거점을 만드세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시작하는 게 금융중심지로 하겠다는 건데 금융중심지를 안 해주면 안 되죠. 그럼 연금공단을 유치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한 거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중앙정부 입장에서 볼 때 부산도 하는데 부산하고 전라북도하고 싸움 박치기 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라북도는 축구 경기를 하는 거고요. 부산은 농구 경기를 하는 겁니다. 부산은 거래소 중심, 해양 선박금융 중심 그런 특화된 부산만의 금융도시로 하는 거고요. 전라북도가 무슨 거래소에서 선박금융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전라북도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660조의 이 자산을 잘 활용하는 세계적인 금융회사, 펀드회사들을 여기 데려오고 이미 뭐 한 2개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주에 사무소를 낸다 그러니까 또 그들이 잘 할 수 있게 센터도 지어주고 뭐 호텔 같은 것도 좀 지어주고 또 그런 인력을 키우는 대학원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런 특화된 그런 전라북도만의 금융도시로 갈 거고요. 저는 그것이 인접한 중국이나 이런 거하고 또 남북 경제라든가 이런 거하고 하면 앞으로 엄청난 잠재력으로 터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각 지역이 갖는 어떤 잠재력을 폭발시켜서
특화 발전 전략, 예. 정책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서 하겠다. 이러다 예. 보면 예. 필시 어떤 소모적인 갈등 그런 것들이 생겨서 결코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위원장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예.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뭐 특화 전략입니다. 예, 예. 네, 전라북도는 농생명이고요. 예, 예.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혁신도시도 방금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일부 정치권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대로 좀 약간 혼선이 있는 거 아닌가, 좀 되긴 되는가 그 부분이 있었던 게 추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필요성을 똑같이 공감하십니까? 우선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이전하지 않으면 위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을 하지 말자고 말하는 사람은 법을 어기자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전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할 거냐 이 고민인데요. 이 고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한 15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우리가 혁신도시 만들어서 공공기관 이전해서 각 혁신도시마다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원래 뭐였느냐. 어떤 곳을 만들고 싶었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수준에 와 있느냐.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추가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면 어떤 기관들이 거기에 더 보내는 게 맞느냐. 또 하다 보면 혁신도시마다 또 높낮이가 있습니다. 좀 제가 이런 표현은 좀 하면 안 되겠지만 잘 나가는 데는 또 조금 잘 나가고 좀 덜 하는 데는 또 힘들고 이래요. 그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또 하다 보면 충남 같은 데는 혁신도시가 없어요. 세종이 오니까 혁신도시 안 해도 된다고 충남 도민들이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이게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하나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수요들을 우리가 다 조사를 하고 성과를 평가해서 갭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를 올해 안에 해서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대략 우리가 이렇게 봤더니 이런 게 부족하고 또 이런 걸 보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은 이렇게 이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전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당연히 법을 지키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 이전을 해야지요. 다만 이 절차와 순서를 우리가 좀 너무 그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좀 얻으면서 또 지역의 혁신도시들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거침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기대를 갖게 되면서도 또 다른 어떤 걱정 비슷한 것도 생겨나는 건데 어쩌면 그만큼 당연하기 때문에 소신처럼 말씀하신 거라고 좀 받아들이고 싶고요.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 위원장님의 이력을 좀 보니까 대학에서는 정치 외교를 전공을 하셨는데 대학원 과정에서는 관광 쪽을 또 관광 경영을 또 이렇게 전공하셨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이미 그런 뭐 전문적인 자리에 계시니까 전라북도 역시도 지금 관광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혹시 조언해 주실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관광 없으면 전라북도 큰일 나죠. 전주에 1,200만 정도가 지금 한옥마을에. 네. 그래서 저는 이 전주 천년의 고도 아닙니까? 어쨌든 전라북도가. 그 전라도가 전주 더하기 나주 해서 전라도 이렇게 한 건데 이 천년의 고도를 활용한 역사성을 가지고 관광해야지요. 그리고 관광만큼 사실은 이 큰 기술이 없어도 좀 되고요. 또 초기 투자가 또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지역의 주머니 속으로 돈이 바로 또 돌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관광에 좀 그걸 DMO라고 하는데 전라북도 차원에서 관광을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기구 예를 들면 언론, 대학, 기업, 행정 이렇게 좀 이게 관광은 종합예술품 같은 거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전라도를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보면 그냥 오는 분을 맡긴 잘하는데 팔려는 노력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 또 더 쉽게 말하면 전라북도가 전라북도에는 잘 파는데 밖에 팔려는 노력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세일즈를 하면 저는 뭐 전북만큼 또 관광에 승산이 있는 곳도 드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 전북에서도 아마 새겨드려야 할 고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약속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 위원장님 모시고 저희들이 들었던 이야기는 위원장님의 약속으로 저희들이 좀 받아들이고요. 좀 기대를 해보기로 하고 혹시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해서 제가 이미 한 15년 동안 제가 노력을 해왔고요. 지금은 위원장 자격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이걸 그만두더라도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이 부분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천착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라북도도 빼놓지 않고 자주 오고 또 빼놓지 않고 늘 사랑하고 이렇게 애쓰겠습니다. 예. 네, 오늘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 발전, 또 지역 안에서도 개발 격차 환경에서 전라북도 발전 방향을 모색해봤습니다. 여전히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작지만 희망을 발견하고 가능성을 기대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대담 마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